13번 사건과 경우의 수입니다. 자, 먼저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건 뭐냐? 사건이라는 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입니다. 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환경이 똑같이 세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우의 가지수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2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고요. 수학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철수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한다고 무조건 가정하는 거예요. 이불 위에 던졌다가 책상 위에 던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2가 몇 가지나, 2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와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그냥 답을 3가지이지만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아, 수학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경우의 가지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우인데요. 2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핵심은 2가지인데요. 언제 더해주고 언제 곱해줄 거냐 이겁니다. 근데 곱해주는 걸 먼저 배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더해주자.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어떤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그 2개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곱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건 A 그리고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수학에서 그리고는요 동시에랑 같은 말입니다. 해서 아래에 보시면 2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동시에는요 시간적으로 따닥 하고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보다 의미가 조금 더 있어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2개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2개 모두 다 발생을 해야만이 비로소 하나의 경우의 수가 카운트가 된다. 이런 상황이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든 아니면 시간적으로 짜잔 하고서 2개가 동시에 발생을 하든 이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2개를 곱해서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옷을 입을 때 바지가 3벌, 티셔츠가 4벌이 있다면 여러분, 철수가 만약에 바지만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상상도 하기 싫은데 철수가 티셔츠만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큰일이 나죠. 자, 이렇게 2개의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야만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구성이 된다. 그럴 때는 바지를 3벌, 3벌이 있으니까 바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3이잖아요. 티셔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4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곱한다? 3과 4를 곱해서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곱하느냐? 우리가 바지와 티셔츠를 동시에 짜잔 하고 입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어야 비로소 그 2가지 사건들이 모두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어나야만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더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건 A 또는이라고 나와 있죠. 핵심 단어예요.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라는 말이 없는 경우, 각각의 2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하나만 일어나도 경우의 수로서 카운트가 된다. 그러면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곱셈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가 아니라고 해놓고서 동시에를 배운 적이 없으면 구분이 잘 안 가죠. 그쵸? 그래서 동시에라는 게 우리는 뭔지 알죠. 꼭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따닥 그게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각각 모두 다 일어나야만이 하나의 경우의 수로 카운트로 되는 바로 그 경우에 두 개를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거였고, 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인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이거 경우의 수 되네. 이거 하나 카운트 해야겠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각각 구해서, 이것은 두 개 다 자격이 동등한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철수가 옷을 입는데요. 원피스가 3벌이 있고 투피스가 4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옷 입을 때 원피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쫙 연결된 걸 입고 나서 그 위에 투피스를 또 입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을 너무 앞서간다.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피스가 3벌이 있으면 그 원피스만 입어도 그냥 하나의 패션이 되고, 투피스는 위아래 이제 떨어진 거니까 윗옷 하나 아래 옷 하나 해서 그게 깔맞춤이나 디자인이 이렇게 맞춰진 걸 투피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피스를 하나 입어도 위아래 다 입었으니까 그 입는 걸로 그냥 하나의 패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피스와 투피스는 어떤 느낌이냐? 서로 대등합니다. 이럴 때는 3과 4를 어떻게 해준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왜 더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알아봤고요. 자, 앞으로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그 느낌의 한 종류구나. 이게 더하는 느낌의 한 종류구나. 이게 곱하는 느낌의 한 종류구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쭉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4자리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6명이 지금 있습니다. A부터 F까지예요.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리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자리부터 채운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사람이 6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자, 그럼 한 사람이 첫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까요? 그쵸? 한 사람이 두 자리를, 엉덩이가 막 커가지고 두 자리에 동시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는 한 명이 들어간 나머지 5명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자리가 찼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죠. 그 다음엔 3이고요. 2명이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구했거든요. 근데 일렬로 세운다는 것은 이 4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하나의 경우의 수고요. 자, 그러면 6하고 5하고 4하고 3이라는 이 4개의 숫자를 지금부터 더할지 곱할지 고민해 볼 겁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 명만 앉아도 될까? 여기 한 명만 앉아도 일렬로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4자리에 모두 사람이 앉아야만이 비로소 일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6, 5, 4, 3이라는 숫자는 모두 어떻게 된다? 곱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렬로 세우는 건 곱하는 거야. 그렇게 외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왜 곱하는 거지? 앞에서 배웠던 그 기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느낌과 어느 부분이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수학에서 곱하는 걸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면 다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겁니다. 이웃한다, 그리고 세운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2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A와 B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2명이 이웃을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4명만 더 한 줄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2명의 이웃하는 순간 5명을 세우는 걸로 환경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일단 찾을 겁니다.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는요, A, B도 있고 B, A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우는 경우의 수는 5자리가 있죠.
두 개가 묶였기 때문에 6자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5자리만 필요합니다. 그럼 5자리에 5명의 후보가 일렬로 쓰는 방법은 5, 4, 3, 2, 1이죠. 모두 어떻게 해요? 곱해줄 겁니다. 이게 5, 4, 20이고 3이 6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120이에요. A, B가 이웃하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2고요. 그럼 우리가 2하고 120을 어떻게 해서 A, B가 이웃하는 상황에서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만 해도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경우의 수가 카운트가 만들어질까요? 혹은 이웃은 하지 않고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만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모두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와 120은 어떻게 한다? 곱한다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5개의 숫자를 가지고 3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숫자가 하나씩 선택이 돼가지고 자 요렇게 들어오면 3자리 숫자가 만들어지네요. 근데 혹시 이거 순서가 바뀌면 다른 숫자가 되나요? 다른 경우의 수가? 맞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순서를 바꾸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집니다. 순서가 지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럼 숫자 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숫자를 줄 세우는 거랑 사람을 줄 세우는 거랑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5명의 사람을 3개의 자리를 놓고 거기에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자연수를 만들 때,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가지예요, 숫자가? 당연히 5가지죠? 그 다음엔 4가지, 3가지예요. 혹시 숫자가 이 자리 하나만 들어가도 3자리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자리에 모두 숫자가 하나씩 들어와야 그 모든 사건이 비로소 일어나야 모두 다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하나의 경우의 수 3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숫자는 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야 된다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사람을 줄 세우는 것과 자연수를 만드는 것과는 어떻다? 구조적으로 똑같다. 수학에서는 이것을 해법이 같으므로 그게 그거다. 같다. 구조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인 동질성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그게 그거다. 똑같은 거다. 구조가 똑같고 답을 구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아이디어와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걸로 봐야 한다. 같은 걸로 보이면 수학인으로서의 시선이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시선이 꼭 생기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5가 사라지고 새로운 숫자 0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0, 1, 2, 3, 4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 한 자리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첫 자리를 후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만 달라집니다. 왜? 0이 첫 자리에 들어가면 3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2자리 자연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건 3가지 자연수인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가 5명에서 4명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 4명 됐다고 여기서 후보자가 그러면 3개가 될까요? 숫자가? 여기 하나가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는 거기에 0이 있어도 여기에는 0이 들어가도 3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어떡하다?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자리에 숫자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후보자가 4개입니다. 그 다음 3개고요. 당연히 어떻게 해줘요? 서로 이거를 곱해줘야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주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다? 언제 구하고 언제 더할 거냐.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도 땡큐냐? 그것이 바로 하나의 경우의 수를 바로 구성을 하느냐? 그러면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일어나서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구하는 경우의 수에서 조금 생각해야 되고 세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반장과 부반장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현재 후보는 A, B, C, D, E, F 6명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A가 반장, B가 부반장.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B를 반장, A가 부반장. 이거 다른 경우 수 됩니까? 다른 경우의 수 맞죠? 갑자기 뭐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죠? 어디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 순서의 냄새가 좀 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조적 무슨 질성이더라? 예, 구조적 동질성. 같다는 거예요. 6명이 2명만 줄 세우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후보는 몇 명? 총 6명. 자, 반장이 1명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부반장을 뽑으면 부반장에 뽑힐 수 있는 후보는 5명. 반장만 뽑히면 되겠습니까? 반장 안 뽑고 부반장만 뽑아도 경우의 수 만들어질까요? 안 됩니다. 2개 모두 일어나야만이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는요, 순서의 어떤 냄새를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그렇지 않더라도 곱해야 된다라는 것만 맞추셨어도 정말 잘한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왜 곱해야 하는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왜 곱해서 구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자리 2자리가 하나는 반장 자리, 하나는 부반장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대표를 그냥 2명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자, A하고 B가 대표가 됐습니다. A가 대표, B가 대표. 자리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똑같아요. 자, 이 똑같다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대표가 A, B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대표가 B, A가 됐다는 이 2개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AB, BA 이 2가지가 뭘로 바뀌어요? 그냥 한 가지로 바뀌어요. 2가지가 한 가지로. 그런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2가지가 한 가지로 바뀌죠. 그러므로 2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됩니다. 자, 반장, 부반장이라고 치고 일단 구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해서 여기에 6 곱하기 5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뭐 A, B가 됐다? 그러면 그 BA가 된 것도 원래는 다르다고 치고 지금 6, 5, 30이 된 거거든요. 그러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2가지가 묶여가지고 한 가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2가지가 한 가지로 바뀝니다. 빼기 1이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A, B에 대해서만 A, B, BA가 같아서 딱 하나만 경우의 수가 2가지로 한 가지로 바뀌면 빼기 1 하고 끝내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동일한 패턴으로 모든 경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절로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준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순서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순서의 의미가 없어진 것을 수식으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케이스를 보고 AB가 대표가 됐어요. BA가 대표가 됐어요.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 한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 두 개가 그냥 한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하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